예,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분자 모형에서 이제 그 극성 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얼마 안 되고요. 여러분들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만 하고요. 좀 줄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쪽 위에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에다가 살짝. 개쵸? 예. 개쵸? 예. 괜찮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A하고 B가 있는데 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공유했을 때 이 전자가 B 쪽으로 가 있으면은 극성이고, 혹은 A 쪽으로 가도 극성이, 아무튼 가운데만 없으면 돼. 그럼 가운데 있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하고 수소는 어떻게 된다? 예,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 그냥 가운데 있다고. 이런 거를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수소하고 염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3.0이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이 염소 쪽으로 끌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부분적으로 플러스 되니까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한다고?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유결합이 있는데 그 공유결합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세기를 얘기한 거야. 상대적인 세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플로린이에요. F. 폴링이라는 셈이 만들었는데 이 F를 4.0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F가 몇이라고? 4.0이다.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F가 4.0이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뭐 여러가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외울 건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무조건 뭐 많이 해서 좋다, 뭐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주기율표 외우듯이 그냥 외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외워야 된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보세요 한번.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즉, 센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면 당연히 센 놈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요거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조건이 뭐냐면 1번, 원자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 왜 그러냐? 원자 핵에서 껍질이 몇 개 없으면 이 전자는 잡아당겨줄 수 있는 인력이 강해지죠. 원자 핵에서 껍질이 많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사이즈가 크니까 어떻게 돼? 잡아당겨주는 인력이 작게 형성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이 클수록, 전하량이 크면 일단은 플러스 뭐 5보다는 당연히 플러스 7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F가 4.0, 3.5, 3.0, 2.5, 2.1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다 보면 경향이 나오고, 경향이 나오다 보면은 여러분들 규칙을 알게 되고, 그러면 다시 암기가 되고,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보시면요, 수소는 따로 외우는 거야. 2.1. 좀 계단처럼 잘 돼 있는데, 플로린은 4.0. 그리고 리튬부터 시작해갖고 보시면 0.5씩 빵빵빵 증가합니다. 0.5씩.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 3.0. 그 다음에 여기 이게 F 쪽으로 갈수록 아무튼 커지게 돼 있어요. F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러면 내려갈수록 작아질 거 아니에요? 0.9, 1.2, 1.5, 1.8, 2.1, 2.5. 뭐 약간 숫자가 다른 것도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서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요,
같은 주기의 경향성이 나오는데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F 쪽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커집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여 원자 핵과 공유 전자쌍의 사이가 인력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 번호는 4, 5, 6, 7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갈 텐데 8 나가는데 원자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요. 원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원자 핵은 많아지고 거리는 짧아지니까 잡아 당겨주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효 핵전화가 증가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이런 거 주관식 잘 넣을 수가 있어요. 같은 족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족은 F로부터 이제 멀어지잖아요. 물론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면 반지름이 커져 버립니다. 그쵸? 물론 원자 핵도 커져요. 핵도 커지는데 반지름이 커져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팍팍팍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다 사이즈가 커지니까 원자 핵이 늘어나는 인력보다는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사이즈가 커져서 더 잡아당기지 못하는 힘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의 사이의 인력이 감소한다. 이런 거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공부했다고 치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1번은 주기율표를 만들어. 그냥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18쪽은 뺍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빠. 됐죠? 주기율표를 만드는 거야. 아, 근데 헤어스타일이 오늘 왜 이러냐, 이게. 아저씨 스타일이네. 자, 만들어 놓고 갑니다. F가 몇이라고요? 4.0. 이거 딱. 수소는 몇이야? 2.1. 이거 정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리튬부터 1.0이야. 그리고 1.5, 2.0, 2.5, 3.0, 3.5 이렇게 0.5씩 증가한다고. 아, 그렇구나. 얘는 0.9, 1.2, 1.5, 1.8, 2.1, 2. 원래 2.6도 있어 이거. 근데 2.5, 3.0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질소하고 염소가 소수점 이하는 다르지만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3.0 똑같죠? 그 다음에 탄소하고 황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요. 2.6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무슨 뭐 문헌마다 약간씩 달라. 반올림 때문에. 그 나머지는 0.9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다 0.3씩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암기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암기를 안 한다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 전기음성도는 엄청나게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뭐 O, F 이게 헷갈리는데 그럼 F가 4.0이잖아요. 그럼 O가 얼마야? O가 3.5라고.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F 쪽에 쏠려가 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두 개니까 얼마큼이야? 2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크기를 죄송합니다.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은 뭐냐? 무극성은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같은 것끼리 붙으면 무극성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 쏠림이 없어. 그래서 골고루 퍼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극성이라고 한다. 극성이라는 거 말 자체가 뭐냐면요,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편제되어 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같아 끊어주고 공유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아서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 전하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극성은요, 자, 얘가 3.0이고 얘가 2.1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0.9 차이로 가운데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염소 쪽에, 요쪽에 몰려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가 짝대기로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죠. 표시할 때 화살표가 딱 나오면 이쪽에 끌려가는 쪽이고 마이너스 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플러스 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강하게 끌어당겨 전하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그러니까 극이 생기는 거죠. 또 이쪽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로 인해서 부분 전하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쌍극자 이런 말도 씁니다. 전기 음성도가 강한 Cl 원자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므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 다음에요.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데 두 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은 전기 음성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배웠잖아요. 이온 결합은 X하고 Y가 있으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X하고 제시했는데 조금 커. 이거는 공유결합. 극성 공유. 이건 이온 결합. X하고 W가 있는데 똑같아. 아, 이럴 수 없구나. X하고 X가 있어 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 중에서 그렇죠.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이거는 극성 공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커지고요. 결합한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지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 버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완전히 이동하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전자가 넘어갔다. 전자가 완전히 넘어갔으면 이온 결합. 아, 그래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쏠려있긴 쏠려있는데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공유결합. 이렇게 보는 거야. 극성 공유. 자, 이때 이온성이 커진다. 조심하시고 공유성이 커진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온 결합이 이온성이 100%는 없어요. 뭐 90% 대 10%, 80대 20 이렇게는 있어. 이게 이온성이고 이쪽이 공유성이고 이런 건 가능해. 그런데 절대 100은 없어요. 근데 절대 100% 공유결합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무극성, 그쵸. 공유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건 절대 100%입니다. 이따 그래프 나오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래프 잘 보세요. 이거 시험 꼭 나옵니다. 사실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을 얘기할 때는 전기 음성도 차이, 그러니까 델타 EN이라고 하자. EN이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 차이가 정확하게 1.67보다 크면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1.67보다 작으면 그거는 극성 공유결합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원자의 결합은 이온성과 공유성을 모두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성 100%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공유성 100%는 있어요. 공유성 100%는 뭐냐? 이게 바로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자, 뭐 I2라든지 H2, F2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67 정도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다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의 왼쪽에 있으면 다 공유 결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짜잔, 문제적 문제가 바로 HF입니다. 이 HF는 당연히 뭡니까? 1.67보다 큰데도 얘는 공유 결합이야. 이건 뭐냐? 봐봐. 공유성과 이온성에서 50%가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예외. 아! 그렇죠. 그냥 예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BeF2는 왜 금속, 비금속인데 이게 왜 분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결정 구조를 보고 쪼개짐과 깨짐이 안 생기고 이온결합의 특징이 없고 공유결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니까 아 이거 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이온결합 같지만 알고 보니까 공유결합이더라 이거야.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베릴륨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전자를 아예 훅 뺏겨야 되는데 원자핵이 야 어디가 일로와 잡아 당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뒤에 지저분한 게 다 나오네 오늘. 나가야겠다. 아 몰랐네 지금까지. 아하.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음에는 좀 치워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봤죠. 제가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다 보이네 이제 이거.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하하 다 보이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50% 이상이면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50%가 왜 그러냐. 무조건 금속과 무조건 비금속이 만나야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사실은 공유성과 이온성을 다 얘기를 해서 공유성 몇 프로, 이온성 몇 프로 얘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요게 사실은 옛날 버전이죠. 예, 옛날 버전이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러면 돼요. 보호의 원자론 보면 이렇게 껍데기가 있잖아요. 전자 하나, 전자 두 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
사실은 뭐야? 오비탈인데. 그쵸? 원래 오비탈인데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내는 이론이야.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 안 하고 뭐 애매한 게 있잖아. 너희 혼자 막 추론해가지고 이게 뭐 공유냐, 이온이냐 막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금속, 비금속 같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머지 뭔가 사례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 이거는 예외구나 해서 하나만 적어두면 그게 곧 자기의 시험 문제 볼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쌍극자 모멘트. 아까 전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한쪽으로 몰려가 있죠. 또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중극자 혹은 다른 말로는 쌍극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중극자, 쌍극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쌍극자가 있는데 쌍극자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쌍극자. 분자 내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작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데 분자 내에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전하를 쌍극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을 요거를 쌍극자라고 한다 이 말이야. 쌍극자라고 한다. 갑자기 화면이 보호 기능이 켜지고 난리네. 네. 어허 참. 보호 기능을 꺼야 되는데. 그걸 쌍극자라고 한다. 네, 잠깐만요. AS 좀 할게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요. 아 이런 거 다 체크하고 했어야 되는데 알죠? 예, 내 방송은 그냥 내추럴이야.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화면 좀 밝아지나요? 뭐야 이거? 네. 갑자기 방송사고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쌍극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나오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뮤 값이라 그래요. 여기 나오지만 뮤는 Q 곱하기 R로 합니다. 얘는 전하량. 보세요 한번.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극성 또는 분자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뮤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된다? 극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극성도 크다. 두 원자가 가지는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을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수치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없고 거리는 여러분들이 이 거리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유추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만약에 아까 봤지만 이렇게 화살표 끝이 음전하 쪽으로 가야 되고 화살표 시작부터가 양전하 쪽으로 가니까 이게 플러스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HCl이다 라고 하면 Cl 쪽으로 이렇게 뻗어주고 크면 클수록 이게 더 길어지겠죠. 예, 이게 길고 이게 짧다. 그렇죠? 여기 A고 B다. 그러면 이게 극성에서는 얘가 작고 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죠. HF가 나와 있는 모습들을 제가 미리 설명해 드렸고요. 전기 음성도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 부분과 음전하를 띈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HCl 같은 경우 이렇게. 근데 요거는 보세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벡터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쏠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자 자체도 극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이렇게 끌려가지고 쏠려오죠. 얘도 올라가죠. 그래서 벡터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이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HCl이 있고요. 탄소하고 탄소가 있어. 이때 이 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값이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0이니까 어차피. 0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냥 0보다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경우는 나오겠죠. HF하고 HCl이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리를.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뮤 값을 계산할 때는 다 수치로 주어지기 때문에 고등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걱정을 해서 문제를 공부하거나 풀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진행을 해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폴링은 전기 음성도가 큰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몇으로
4.0으로 정하였다. 두 원자가 공유 결합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거죠. 음전하를 띈다. 혹은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다른 원자가 결합할 때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정확하게 이제 1.67 혹은 교과서상으로는 1.7, 이건 일반화학, 이건 고등과학 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 결합의 무엇의 값은 0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뮤 값, 즉 쌍극자 모멘트 값이라고 하죠.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다.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설명으로 OX 할게요. 같은 주기와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올라가면 내려갔으면 작아지니까 이거는 둘 다 커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작게 나타난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 뮤는 뭐예요? Q 곱하기 R이죠. 이게 크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면 전하량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크게 나타나야겠죠. 틀렸고요.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띈다라고 했어요. 자,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음전하 띈다. 맞게 되겠고,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자, 같은 원소의 이원자 분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의 공유결합은 극성을 띈다. 맞죠? 그래서 XXOO가 되겠고요. 자, 극성 공유결합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원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서로 다른 원자 누구야? 바로 HCl, CO2, BF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쪽 할 때는 이걸 좀 옮길까 이쪽으로? 아하, 이 프로그램 좋네 바꾼 거. 근데 좀 단점이 있으면요, 이게 좀 작아요. 이게 뭐냐면 그 16대9 버전이 아니야. 이제 뭐 제가 또 전문 방송이 됐나봐. 이런 것도 알게 돼 있어. 16대9 버전이 아니고 자꾸 요 크기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왔으면 좋겠지. 하지만 그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 내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누구냐? 수소네. 2.8?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C는요?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D는요? 플로린이야. 그럼 얘는 질소 아니면 염소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볼게요. A는 1조, B, C, D는 17조. 10조니까 네가 CL이고 네가 BR이겠구나.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요, 숫자를 얘와 얘만 외웠고, 이것도 외우고 있지만, 주기율표를 기억하고 F쪽을 기억하고 있다가, BR? 그럼 여기 CL이니까 BR이겠지?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A하고 B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이룬다. 아니, A하고 B는 서로 다른데, HBR인데 어떻게 무극성이야? 말도 안 되고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AD, 그 다음에 AC, AB인데요. 얘가 F,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BR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전기 음성도가 얘가 더 커요. 작고 작아요. 물론 사이즈는 얘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전기 음성도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요게 더 극성을 이룹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결합의 극성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뮤 값이 커서 저 극성을 이루긴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같은 족에 있는데 같은 족에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원자 핵에서 더 가까워요. 오케이? 그래서 뮤 값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얘가 잡아당기는 인력 전체는 F로 4.0이기 때문에 얘가 CL이고요. 얘가 BR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은 누가 더 크다? AD, BC, AB 순서가 되겠다. 그러니까 F, CL, B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A하고 D에서 D는 부분적인 음전을 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뭐 거리로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17조 원소다 보니까 전자 땡겨주는 힘이 플로린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뮤는 Q 곱하기 R인데
다른 것들은 R이 점점점 커져서 클 것 같처럼 보이지만 Q 값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게 1순위야 사실은. 그래서 Q 값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 Q 값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 처리할 때 선택지에 디귿이 아예 없는 거야. 디귿 있고 니은득이 있으면 헷갈려요 이게. 이러면 문제 잘못된 겁니다. 근데 디귿을 아예 배제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봅시다. 가와 나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냐 없냐. 얘는 F로 땡기고 CL로 땡기는데, 그러니까 같은 극성은 갖고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크기가 같다까지 하는 건 오바죠. 그쵸? 서로 다른 건데. 그 다음에 가와 다에서 F의 부분적으로 음전화 뛴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끌려왔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끌려왔다. 이 말이고요. 다와라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자, 다와라는 무극성 공유결합은 포함하지 않아요. 무극성 공유결합 포함하려면 동종 이원자 분자가 돼야 돼. 동종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H하고 H 이렇게 O,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자, 너 이쪽으로 가고. 재밌네. 이거 프로그램 괜찮네. 진작 바꿀걸? 해상도도 좋고요. 너무 좋으니까 막 점도 나오고. 안 좋네. 정신 나간 것 같아.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아, 갑자기 둘째 딸이 보고 싶네. 큰 딸도 보고 싶고, 갑자기. 갑자기 하기 싫은데? 몇 문제 남았니? 4개밖에 안 남았네? 열심히 하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잡담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네가 강의해봐. 얘 강의해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업만 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닥치고 수업만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가. 내 강의 들으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1번 가겠습니다. A하고 B의 전자 배치 모형과 화합물 A, B, 3의 화학결합 모형 나타낼 것이다. 일단은요, A는 다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자과 전자가 5니까 질소고요. B는 플로린 되겠네요. 그럼 B 공유가 하나 있고, F, F, F니까, 이거 N, F, F, F구나. 이렇게 B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B가 얼마예요? 7이고 A는 몇이 됩니까? 5가 되니까 많다 맞고요. A, B, 3에서 F가 4.0이니까 전자가 1로 와야지.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되니까 A는 부분적으로 음전화 뛴다 맞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F냐? 이게 4.0이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지. 간접해요. 그 다음에 A, B, 3에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야 합. 얘가 질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합이 0이 되니?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합이 0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작용점에서 똑같이 상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방향이 상쇄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벡터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이 아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해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어마나? 그쵸? 이거 완전히 오만하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없네 답이. 없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없지? 자, 여기서 제가 정답은 1번이고요. 오마나? 요 말은 맞아요. 근데 A가 아니고 B가 부분적으로 음전을 띄죠. 그러니까 F 쪽으로만 가면 A, B를 잘 봐야 돼. 얘가 음전한 거지 얘가 음전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게 A, B를 생각 안 하고 막 풀다 보면 고2들은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이거 기억, 니은이 없으니까 오마나? 하면서 실수를 찾아낸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냥 모르고 막 지나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항상 나중에 분자 모형 이따 뒤에 배우겠지만 항상 그려놓고 여기가 뭐지? 이게 B고 이게 A인가? 이게 A고 이게 B인가? 이런 거 관찰하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격이 좀 덜렁덜렁거리는 나 같은 인간들은 많이 실수해요. 근데 꼼꼼한 애들은 잘 맞춥니다. 근데 꼼꼼한 애들은 단점이 나중에 수능 볼 때 시간이 너무 느려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 완전히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전자가 한번 해볼까, 이거? 전기분성 좀 키워볼까요? 전기분성도 몇이야, 이거? 3.5. 얘는 몇이야? 2.5. 수소는 2.1. F는 4.0.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바깥으로. 얘는 위쪽으로 두 개 날아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얘는요, 전자 들어온 거 하나하고 나간 게 3개야. 그래서 얘는 나갔으니까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HOF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은 몇 쌍? 하나, 둘, 셋, 넷, 4쌍이죠.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C5결합에서 산소의 부분 전하는 음전하다. 봐봐. 전기음성도가 2.5하고 얼마야, 여기가? 3.5니까 당연히 산소 쪽으로 쏠려 가겠죠? 그 다음에 C하고 H결합에서 C의 부분 전하는 얘가 2.5고 2.1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번에는 C 쪽으로 오겠죠? 음전하를 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 또 일로 가고. 프로그램을 바꾸길 잘했네. 예, 재밌네 이게.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내 얼굴 나와서 싫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끝이던가. 자, 중요한 거. 아, 내가 말하고 너무 재수없다. 앞으로 재수없는 버전으로 좀 가야겠어요. 그럼 하기 싫으면 말던가. 뭐 내가 뭘 했어? 뭐 이런 거. 뭐 좋은데? 자, X하고 Y에서 전자배치 나타낸 것이다. 전기 음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그럼 Y가 X보다 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되겠다는 얘기죠. 누구냐? 원자번호 7번 질소, 원자번호 17번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Y가, 잘못 읽었네. Y가 X보다 크다. 원래 3.0, 3.0인데요. 조건을 준 거야. 얘가 더 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자, 질소의 염소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X에다가 Y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성격 덜렁덜렁거리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고 보면 좀 더 좋아요. 비공전자쌍 만들어 놓고 원자 간의 극성 공유결합 맞죠? 왜냐면 전기음성도가 Y가 X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염소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 3.0으로 알고 있지만 소수점 D가 다른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뛴다 했어요. 전자가 끌려오니까 난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맞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한 쌍 있어야겠죠. 왜냐면 얘는 하나, 둘, 세 개 썼고 4개, 5개 이런 거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다음 강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다. 4번 가겠습니다. 전기 음성도인데요. 이거 외우자. 4.0, 아이고, 죄송합니다. 3.5, 4.0, 0.9, 1.1, 1.2. 자, 만약에 외웠다면요. 얘가 나트륨, 얘가 마그네슘, 얘가 산소, 플로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된 전자쌍의 수는 D2가 F2거든요. 한 쌍. C2는 산소예요. 2쌍. 이것도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다음 과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D2가 C2보다 크다. 그럼 니나커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결합력은 AD, MG, AD는 NAF, BC, MGO. 당연히 MGO가 크죠.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니까. 네, 1순위, 2순위 얘기했잖아. 그래서 AD가 BC보다 높다. 니나 높고. 자, CD2에서 OF2죠. OF2면 F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왜? 4.0, 3.5니까 양전을 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막판에 뭐 전기 음성도라는 게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도 나오고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아,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나 이거 잘 어떻게 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분자 모형을 배울 거니까 이제 분자 모형 공부하시고 같이 따라하면 충분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 분자의 극성이죠. 이제 구조까지 그려야 되고요. 루이스 구조식도 그려야 될 할 게 많아요. 저는 다음 강에서 구조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그 다음 강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